골프의 꽃이라 불리는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해 두 다리 쫙 벌리고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있는 힘껏 쳐야 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뀌실 겁니다. 물론 드라이버는 장거리 공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른 클럽들에 비해 보다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 시작부터 거리가 안 나오게 되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조바심에 세컨드샷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멘탈 운동인 골프에서는 이는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드라이버 비거리가 크게 늘지 않아 고민이시거나 비거리가 늘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어 고민이신 분들, 더 이상 무리한 연습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비거리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조금 전 영상에서 스탠스가 좁아 하체에 충분한 힘을 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리가 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비밀은 바로 백스윙 시 넓은 어깨 회전과 잘 유지되어 있는 축에 있습니다. 어깨 회전이 클수록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생각처럼 안 되는 이유는 유연하지 못한 우리의 몸 때문일 겁니다. 많은 초보 골퍼분들 중에서도 열의 9은 유연성의 문제를 겪고 계실 겁니다. 유연성은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 오른쪽 다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드레스 단계에서 양발의 모양을 일자로 정렬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몸의 회전 시 가동 범위를 좁혀주게 되기 때문에 몸이 유연하지 않다면 잘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른쪽 무릎에 불편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몸이 뻣뻣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게 된다면 유연하지 않아도 보다 넓은 어깨 턴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어깨 회전이 90도 정도로 충분하게 돌아간다면 다음으로는 축을 잘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스윙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몸의 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골프는 원을 그리는 운동입니다. 원을 잘 그릴수록 우리의 공은 일정하고 멀리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고 매 스윙마다 몸이 흔들리게 된다면 당연히 제대로 원을 그릴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몸의 균형을 잡을 때 백스윙 시 클럽과 함께 상체가 위로 들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상체는 항상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체 골반 또한 상체 회전에 의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정도로 유지해주세요. 체중 이동을 한다고 골반이 좌우로 따라가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실 겁니다. 바로 머리의 움직임입니다. 상체를 평소보다 더 많이 틀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볼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내 머리는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고개를 확 돌려 볼을 바라보게 되면 어깨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거나 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머리는 어깨 턴과 함께 오른쪽으로 돌아가되 시선은 공 쪽을 향해 째려봐 주세요. 축을 잘 잡았다면 이 밸런스는 헤드가 던져질 때까지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헤드를 따라 몸이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공에 제대로 된 힘을 실을 수 없으니 던져지는 순간에도 몸의 중심이 오른쪽에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헤드를 던져 공을 멀리 보내주실 차례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을 잡기란 좀처럼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이 왼팔에 있는데요. 일명 치킨윙이라고 하여 임팩트 후 헤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서 나도 모르게 왼팔로 잡아당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에 힘을 빼고 의식적으로 던지려고 해도 클럽까지 앞으로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팔이 구조적으로 잘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동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임팩트 단계에서 팔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피면 금방 접혀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돌리면 더 잘 펴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면 이렇게 금방 접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돌려서 피면 너무 잘 펴지고 공이 너무 똑바로 가요. 방송인 김국진 씨의 경우 작은 체구임에도 공을 정확하고 멀리 날리기로 유명하죠.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임팩트 구간에서 팔을 돌려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헤드를 멀리 던져 큰 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팔의 힘만으로 치는 스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동작은 이렇습니다. 임팩트 시 오른팔을 회전시켜줌과 동시에 앞으로 밀어주세요. 그럼 왼손의 등은 바닥을 바라보고 있게 될 겁니다. 만약 오른손이 바닥을 향하고 왼손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클럽을 잡아 당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빠르게 내 비거리를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오른발을 열어서 어깨 회전을 90도 이상으로 해주시고 둘째, 상체와 하체가 상하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축을 잘 잡아주세요.
헤드를 던질 때도 우리의 몸은 함께 딸려 나가지 않고 오른쪽에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임팩트 단계에서 팔을 돌려 헤드를 멀리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때 왼손 등이 바닥을 향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나보다 체구가 작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드라이버 비거리가 200m는 기본으로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초보 골퍼의 시선에선 내가 더 덩치도 크고 근육도 많은 것 같은데 내 비거리는 왜 200m도 날아가지 않지라는 고민과 자괴감에 빠지실 테죠. 그만큼 골프는 완력보다 힘을 전달하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을 멀리 날리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피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볼이 얼만큼 빠르게 날아가냐는 곧 공의 비행거리와 직결되는 만큼 스피드는 공을 더 멀리 날리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볼의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클럽의 헤드 스피드를 올리는 것입니다. 스윙의 속도로 결정되는 이 헤드 스피드는 무엇보다 우리의 공을 멀리 날려주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힘으로 세게 휘둘러서 빠르게 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볼 스피드는 단순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번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멀리 날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비거리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복된 연습에도 요지부동인 이 볼 스피드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올릴 땐 크게 그리고 내릴 땐 작게 그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백스윙 시 넓었던 회전 반경을 다운스윙 시 좁혀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레깅과 수직 낙하 동작을 통해서 말이죠.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 예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손을 크게 벌렸을 때보다 좁게 오므렸을 때 더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골프 스윙 역시 백스윙 시 넓게 올려주고 다운스윙 시 좁은 반경으로 내려오게 되면 더욱 빠른 스윙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역학으로 보면 이는 앵귤러 모멘텀, 즉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의한 결과인데요. 야구에서 타자들의 스윙 동작을 보시면 멀리 치기 위해 회전 반경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도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 꺾여있는 손목 각도의 유지와 얼만큼 팔에 힘을 빼고 낙하를 시켜주냐가 포인트인데요. 보통 팔에 힘을 뺀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손목 힘 역시 함께 빠지면서 손목이 이른 단계에서 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운스윙 시 프로 선수들의 손목 각도와 아마추어의 손목 각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팔꿈치 또한 의식적으로 좁은 반경으로 내리려다 보니 안쪽으로 잡아당겨 내 팔꿈치가 뒤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엎어치는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 동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윙탑에서 오른쪽 팔꿈치의 각도가 다운스윙 시 90도를 유지하면서 점점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목 각도 역시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처럼 반경을 좁혀주되 올바른 수직 낙하와 손목의 각도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플릿 핸드 드릴입니다. 이 동작은 각각 왼손은 그립의 끝을, 오른손은 샤프트를 잡아준 뒤 백스윙 동작과 다운스윙 동작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때 오른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약간 앞쪽을 향해 내려쳐주세요. 내려주실 땐 샤프트의 탄성을 느낄 수 있게 강하게 내려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보자의 경우 샤프트가 부러질 수 있으니 얼라이먼트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로 임팩트백을 활용한 다운스윙 드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깨와 팔의 힘은 빼주시고 내려칠 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기울어진 채로 최대한 놔주듯이 쳐주시면 됩니다. 이 드릴은 다운스윙 시 상체가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을 교정시켜줄 수 있어 위의 연습 방법과 병행을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왼쪽에 가상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관성으로 운전석에 있던 마네킹이 앞으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프 스윙에 적용해 자동차를 우리의 몸이라 생각하고 운전석에 있던 마네킹을 클럽 헤드라고 생각한다면 다운스윙에서부터 임팩트 구간까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가 될 때 왼쪽 벽에 의해 이동이 멈추게 된다면 헤드가 가지고 있던 관성과 줄어든 회전 반경으로 헤드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는 낚시에서 낚싯대를 던질 때 손목 스냅을 멈추게 되면 추가 멀리 튀어나가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벽을 세울 때 올바른 스윙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키포인트는 바로 왼쪽 다리와 골반에 있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힘의 전달은 다리에서부터 상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하체가 얼마나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야구 투수의 왼발을 보시면 공을 던질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 역시 임팩트 구간에서 제대로 된 힘을 얻기 위해 중심축인 왼발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앞에 벽이 있다는 생각으로 왼쪽 힙이 너무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골반은 피니쉬 동작까지 끝까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5도 정도에서 멈춰준다는 느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체 쪽에만 벽을 만들어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왼쪽 어깨의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고 골반에 제동을 걸어주는 동안 우리의 왼쪽 어깨 역시 거의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백스윙 탑에서 어깨를 열고 바로 회전하려고 한다면 하체고 뭐고 우리의 자세는 바로 무너지게 되겠죠. 쉽게 생각해서 왼쪽에 만들어 놓은 벽의 높이가 상체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맥길로이의 슬로우 모션을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혼자서 벽을 세우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지금부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연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손은 앞으로 뻗고 오른손으로 클럽을 뒤집어 잡거나 얼라이먼트 스틱을 사용하여 스윙을 해주세요. 이때 스윙 동작은 샤프트가 목과 어깨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피니쉬 동작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로 연습을 하게 되면 힙턴은 되지만 왼쪽 어깨가 함께 돌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슬라이스, 또 슬라이스.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치면 괜찮겠지 싶어 왼쪽을 바라보고 쳐도 역시나 슬라이스. 아, 나도 이 궤도 한번 만들고 싶다. 골프를 이제 막 접하신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비거리에 욕심을 내고 싶어 몸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어김없이 공이 오른쪽을 향해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구질을 바꿔보기 위해 왼쪽을 바라보고 스윙을 한다던가 다운스윙이나 임팩트 구간에서 동작을 바꿔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슬라이스 구질을 바꾸는 방법은 황당하게도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푸시 슬라이스로 인해 날린 타수를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인, 즉 스윙 궤도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을 치기 때문입니다. 일명 엎어치기라고도 불리는 이 스윙은 오른쪽으로 휘는 사이드 스핀을 만들어 오른쪽으로 휘어나가게 만드는데요. 이 유명한 바나나킥 영상을 보시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인아웃 궤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볼은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나아가겠죠.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향할 것 같은 공이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어 안으로 휘어 들어오는 궤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아웃 궤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는 임팩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운스윙 구간에서 자세를 고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백스윙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리 맥길로이의 드로우 강의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텐데요. 먼저 맥길로이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the average golfer tries to draw it, they whip the club inside because they want to attack the ball from the inside, but I think that creates more problems than solutions, I guess. So for me, even I really try to think about keeping that club in front of me on the way back, because then naturally, if you do keep it in front of you and you want to hit a draw, it'll naturally just want to come down inside to then attack the ball and hit the draw. Sometimes I think if you whip it inside, like you can't come, you know, you sort of the come reverse over and then you miss it even further right. I think for me, I've always, and I get into that tendency of getting the club behind me early for trying to hit a draw with the driver, but the more you can try to keep it out in front of you, the more it's wanting to shallow for you, and then you can attack it from the inside and hit that draw. So for me, I feel I keep it in front of me on the way back, and then I almost feel like I let this right shoulder like relax, and that sort of just keeps it in behind me here. Dropping shallow. And then clear and hit it. So up the right, keep it in front. 맥길로이는 영상에서 많은 골퍼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기 위해 테이크백 단계에서 손을 눕혀 안쪽으로 클럽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다운스윙 단계에서 제대로 된 회전을 할 수 없어 결국 보상 동작으로 엎어치는 동작이 나와 슬라이스 구질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테이크어웨이식 클럽을 내 몸 앞에 두고 백스윙을 해야 팔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인아웃 궤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기 위해 클럽을 안쪽으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제대로 된 백스윙 연습을 해야겠죠? 올바른 백스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코치 데니 머드의 영상을 함께 보시죠. What is a good takeaway? What does it look like? We'll start with that and then I'll show you how you can do it easily and effortlessly. The first thing you'll see with any great player is they have what's called a coordinated move away, where the lead arm and club, they work away together here. So the shoulders are moving away and the arms all connected. This lever here that we've created hasn't been broken. With people who have a poor move away, they immediately break this lever.
And that causes problems. So how do we do that? So we've got to remember that the purpose of the backswing is simply to make the downswing super, super easy. So we want a consistent arc that comes over our trail shoulder and simply works back down here. We don't want loops all over the place. We don't want it coming around here. We want a consistent arc. We also want the club face to come back square. Now the problem is if you're rolling your wrist, which is what Peter was doing, if you roll your wrists, you're going to have to roll them on the way back. If you throw them, as you say, we're going to have to make all these different compensations. So here's what I want you to do. Very, very straightforward. The drill I want you to work on is if you take your trail arm here, I want you to put your trail arm into your chest here. And I want you from here just simply to pivot your body so that your trail arm here, my palm of my hand, is 45 degrees pointing towards the ground. It makes sure that you make the right tilt. Now put your trail hand on the golf club and look at this. There's your first motion. So, but what do you do from there? Look at this, connected here. Point the palm to the ground, and then all I want to do from here, look, is simply move the palm to point towards the sky. When you do this, you're going to feel those shoulders really loaded. Now that's brilliant because now look, you're not throwing the mass around. Look, you are supporting the club now. Now it's supported. All you need to do now is simply move it back into impact. So from here, let's start to add some rhythm to this and maybe put the lead hand in. Keep your lead bicep next to your chest. And all I want you to do now is this. Keep the back of your lead hand just simply pointing, feel like it's pointing at the ball, or the club face pointing at the ball here. Same principle. Now once you've done that, now you've coordinated, all we're going to do is really feel like you're turning that palm to the sky here, and then we can work back down into that golf ball. 먼저 테이크어웨이식 클럽은 내 몸 앞에 있도록 유지해주세요. 몸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팔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클럽의 페이스를 아래쪽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대략 45도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팔 역시 이두근을 가슴에 붙여주고 손등이 45도 방향으로 바닥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특히 내 구질이 슬라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닫혀있는 듯한 클럽 페이스로 임팩트를 하게 되면 스퀘어를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젠 테이크어웨이 단계를 지나 백스윙 탑 자세를 살펴볼 텐데요. 오른 손목의 경우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있듯이 손목을 꺾어 클럽을 받쳐주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왼손 손목의 경우 손목이 반듯하게 펴지도록 유지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스의 원인은 주로 백스윙 단계에서 클럽을 과도하게 안쪽으로 돌리면서 발생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첫째, 테이크어웨이 시 클럽이 내 몸 앞에 있도록 해주시고 클럽 페이스는 45도 각도로 지면을 바라보도록 해주세요. 둘째,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손은 클럽을 받치고 왼손목은 곧게 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연습 스윙을 하시면 10번 중 몇 번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내시나요? 초보 골퍼의 경우 어쩌다 한번 잘 맞아서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 보여도 다음 샷에선 귀신같이 슬라이스나 훅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모든 일반 골퍼가 갈망하는 충분한 비거리와 볼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손목의 동작이 중요합니다. 물론 골프 스윙은 모든 동작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빼놓을 순 없지만 손목 동작의 경우 큰 동작에만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 꼭 정확한 손목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10분으로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정확도를 올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손목의 움직임은 크게 두 동작으로 나뉘게 됩니다. 코킹과 힌지. 골프를 배우다 보면 두 용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코킹이란 쉽게 생각해 골프 클럽을 앞으로 들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힌지는 문에 달려있는 경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킹과 달리 좌우로 손목이 꺾이는 것을 힌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는 코킹을, 오른손으로는 힌징을 하여 백스윙 시 손목의 각도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코킹과 힌지는 왜 알아야 하는 거야 싶으시죠? 원론적으로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선 그만큼 클럽 헤드에 힘을 크게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에 힘을 잘 싣기 위해선 보다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데 만약 손목에 꺾임 없이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한다면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충분한 힘이 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목을 한번 꺾어줌으로써 보다 큰 움직임을 만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중진자 운동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먼저 단진자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데 별다른 변화 없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 동작으로 보면 손목의 움직임 없이 스윙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중 진자의 움직임입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관절이 하나 더 추가가 된 상태에서 실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진자의 움직임과는 달리 첫 번째 진자에 있던 회전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 힘이 두 번째 진자에 전달이 되고 두 번째 진자가 요동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역시 이중 진자 운동입니다.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만 제대로 가져가도 비거리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렇다고 무작정 손목을 꺾어 스윙을 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손목을 꺾는데도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손목의 움직임을 신경 쓰고 있지 않은 분들 중 내 볼의 구질이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잘못된 힌징과 코킹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손목 자세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슬라이스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코킹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화면과 같이 왼쪽 손목 코킹이 너무 심한 경우 오버스윙으로 인해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게 돼 슬라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훅이 나오시는 분들께선 과도한 힌징으로 클럽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닫혀 맞게 돼 훅성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이제 문제를 확인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손목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유명 PGA 코치 아담 바잘게트는 손목을 꺾을 때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을 인용하면 대다수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 손목을 꺾어 올릴 때 클럽 전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이며 올바른 힌징을 위해서는 왼쪽 손바닥으로 그립 끝을 바닥 쪽으로 밀어서 반대쪽 클럽 헤드를 올려야 적절한 손목 꺾임이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그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왼손 그립을 잡을 땐 손바닥의 아랫부분, 바로 이 부분에 그립을 걸치고 쥐어주세요. 그러면 클럽을 들어 올릴 때 왼쪽 아래 손바닥과 새끼와 약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립을 잡고 그립 끝을 밀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코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스윙 구간별 적절한 손목의 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유명 선수들의 스윙 자세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영상을 살펴보면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 내 팔의 각도가 45도 정도 되었을 때 클럽은 바닥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봤을 땐 클럽 페이스의 각도는 내 척추각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프스윙 자세에서 클럽은 수직이 되어 손목과 90도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왔을 때 샤프트는 지면과 평행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부분은 드라이버냐 아이언이냐 웨지냐에 따라서 각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언이 지면과 평행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드라이버의 경우 더 많은 비거리를 위해 코킹 각도가 조금 더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웨지 계열은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꺾임 정도는 조금 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백스윙 탑까지 올라왔을 때 왼손목이 너무 굽어있거나 꺾여있지 않은 플랫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하고 팔의 각도는 45도 정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오른손목이 클럽을 받치는 듯한 힌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스틴 존슨이나 콜린 모리카와를 봐라. 왼손목을 굽혀도 잘 치지 않냐? 그러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손목이 굽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잘 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엉덩이 회전에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는 만큼 엉덩이 각도를 약 60도 정도 회전시켜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면 더스틴 존슨과 같은 깔끔한 스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일찍이 골프를 시작한 프로 선수들과는 달리 일반 아마추어의 경우 특히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면 엉덩이 골반의 많은 회전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하기보단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립입니다. 누군가는 평소 손목을 꺾거나 말아서 치는데도 잘 나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립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 그립의 오른쪽을 잡는 스트롱 그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이 조금 더 꺾여 있어야 클럽 페이스 방향이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꺾여야 하는 것이 맞고, 위크 그립을 잡으시는 경우 그립의 왼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려서 잡아야 스퀘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립의 가운데를 잡는 뉴트럴 그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본인의 그립 위치를 고려해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손목의 움직임은 코킹과 힌지로 나뉩니다. 손목을 위아래로 꺾는 것을 코킹이라고 부르며 좌우로 꺾는 것은 힌지라고 부릅니다. 손목의 꺾임은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내 팔이 오른발을 지나 45도 정도가 됐을 때 클럽은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때 뒤에서 봤을 땐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내 척추각과 같아야 합니다. 하프스윙에서는 클럽은 수직이 되어 90도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스윙 탑에서는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백스윙 탑에서의 코킹 각도는 클럽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이버를 칠 때 힘껏 휘둘렀는데도 비거리가 잘 늘지 않았던 경험 한두 번쯤 해보신 적 있진 않으신가요? 힘을 더 줬으니까 당연히 멀리 나갈 거라 기대했지만 막상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친 것과 비거리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면 흔히 주변으로부터 힘을 빼고 쳐야 한다는 조언을 듣곤 하죠. 하지만 이 말이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스윙을 해보려고 해도 힘이 안 들어가면 멀리 칠 수 없을 것 같고, 또 막상 힘을 빼고 치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다시 힘만 잔뜩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답답한 마음만 커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문제는 초보 골퍼뿐만 아니라 경험이 꽤 있는 아마추어 골퍼들까지도 흔히 겪는 골칫거리입니다. 오죽하면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힘을 빼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줘서 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힘을 빼야 멀리 칠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은 이 힘을 빼고 쳐야 한다의 의미와 실제로 어떻게 하면 힘을 빼고 스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스윙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볼 스피드는 눈에 띄게 빨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착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게 칠수록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더 세게 휘둘러야 비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멀리 나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악성 훅이나 슬라이스로 인해 오비가 나거나 해저드로 빠지곤 하죠. 그럼 왜 힘을 줬는데도 비거리가 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힘을 과하게 주게 되면 골프 스윙의 기본 원리와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선 몸의 회전을 통해 클럽에 힘을 전달하고 그 힘을 임팩트 순간에 공에 고스란히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에너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힘을 빼라는 말은 연체동물처럼 단순히 힘을 전혀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아예 빼버리면 당연히 공이 힘없게 나가겠죠. 오히려 힘을 줄 땐 주고 빼줄 땐 빼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속과 감속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속과 감속이 필요한데 힘을 과도하게 쓰면 이 가속과 감속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즉 스윙 전체에서 꾸준히 힘을 쓰기보다는 임팩트 순간에 맞춰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비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유명 골프 교습가 마이크 밴더 역시 스윙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만 하게 되면 클럽 헤드에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팩트 순간에 제동을 걸어야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제동을 건다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채찍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채찍을 휘두르는 슬로우 모션을 보면 손목에 힘을 빼고 빠르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멈출 때 물결을 타고 채찍 끝이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손목이 멈추면서 손 동작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가 채찍 끝으로 전달되어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골프 스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팩트 순간 제동을 걸어주면 그 에너지가 클럽 헤드에 집중되면서 더 빠른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목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거는 걸까요? 지금부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 클럽을 뒤집어 잡거나 얼라이먼트 스틱을 잡고 임팩트 구간까지 빠르게 내려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임팩트 순간 팔로우 스루가 되거나 왼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감속 없이 스윙을 할 때보다 확실히 더 강한 임팩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다운스윙에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손목 힌지, 즉 손목의 꺾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만 사용해서 휘두르면 클럽 스피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손목 힌지 동작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더 큰 스피드를 내는데 핵심입니다. 역시 말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이해하기 더 쉽죠. 영상에서처럼 끈을 잡고 돌릴 때 팔로만 돌리는 것과 손목을 사용해 돌리는 것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손목을 사용해 돌리는 것이 적은 힘으로도 훨씬 빠른 가속을 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사용의 감각을 익히기 위한 연습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공 던지기 드릴입니다. 두 개의 골프공을 준비해주세요. 하나는 바닥에, 다른 하나는 오른손에 들고 어드레스 자세에서 팔과 손목 스냅만을 이용해 바닥에 있는 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깨와 엉덩이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팔과 손목의 스냅만으로 공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손목을 사용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고 5번 반복해보면서 3번 이상 공을 맞출 수 있다면 충분한 연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운스윙을 다시 해보시면 임팩트 시 손목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릴리즈가 되고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된 스윙을 하셨다면 클럽 헤드가 몸을 끌고 가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감각을 익히면 임팩트 순간에 더 강력한 스피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여전히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등을 쥐고 스윙하는 것입니다. 평소 어드레스 자세와는 다르게 영상에서처럼 몸을 돌려 등을 쥐고 가볍게 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공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팩트 지점에서도 왼쪽 어깨가 닫혀 있어 강제로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동을 걸고 릴리즈하는 감각을 익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휘두르지 말고 부담 없는 세기로 스윙을 시작해 나가면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느낌을 익혀보세요. 그 느낌이 온다면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와 스윙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릴리즈와 임팩트 타이밍을 잡으면 비거리는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 다운스윙은 클럽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 공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는 과정입니다. 공을 치겠다는 생각보다는 클럽이 공을 지나가게끔 스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팩트 순간에 공을 치겠다는 생각에 힘을 너무 주게 되면 오히려 클럽 헤드의 스피드는 떨어지고 비거리도 크게 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골프는 힘으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비거리는 힘을 빼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운스윙에서 가속과 감속을 적절히 활용해 클럽이 자연스럽게 공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비거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함께 본인만의 리듬과 타이밍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윙 연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골프연구소였습니다.